진수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진수의 눈은 오직 한 곳만 향하고 있었어요. 샹들리에 바로 아래 겁에 질려 얼어붙은 15살 소녀. 2초. 진수가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어요. 1초. 샹들리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진수가 소녀를 밀쳐냈어요. 소녀는 바닥에 굴렀고 그 자리에 300kg짜리 샹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진수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으아!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샹들리에 파편 사이에서 진수가 보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19. 빨리 119.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까 그 소녀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진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괜찮니? 다친 데 없니? 그 말을 남기고 진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경비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울 강남 한복판 빛나는 유리 건물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2월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칠순 노인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멈춰 섰어요. 주름진 손에는 찢어진 플라스틱 봉투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폐지로 가득 찬 지게가 메워져 있었죠.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경비원이 아닌 건물 로비 안쪽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린 학생들이 로봇을 조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국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결승전, 내일 오전 10시 본 건물에서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건물 안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비 천장에 대형 샹들리에가 삐걱거리며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래에는 경진대회를 준비하던 학생 10여 명이 있었죠. 위험해!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초. 샹들리에가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쓰레기장에 서 있던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진수 72살이었습니다. 20년째 강남 일대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해 다녔어요.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냄새 좀 나는데. 애들아, 저쪽으로 가자. 진수는 익숙했습니다. 그런 시선들에, 그런 말들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진수 씨와 서연. 서연은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와 서연의 엄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고요. 의사의 말에 소녀의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 할아버지는요? 아, 그분은...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뇌진탕이 심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서연이 깨어나 진수 씨가 걱정되어 진수 씨한테 바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진수. 침대 옆에는 이서연 15살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병원비 내야 해. 그래야지.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서연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인 손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보호자는 아니고 제 딸을 구해주신 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분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보니까. 간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수 1952년생 전 대국민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수훈자. 서연의 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대국민과학기술원 교수요? 이분이? 네, 근데 이상한 게 2004년부터 모든 기록이 사라져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서연이 진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 때 묻은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거.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당시 52세였던 김진수는 대한민국 로봇공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했고 그 공로로 과학기술 훈장까지 받았어요. 대국민과학기술원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그의 연구실에는 항상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계산이 안 맞는데요. 교수님, 실험 결과가 이상해요. 진수는 학생들을 사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죠. 특히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준혁. 26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재능은 뛰어났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었죠. 교수님, 제 논문 실적이 너무 적어요. 이래서는 졸업이 늦어집니다. 준혁아, 연구는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제대로 된 결과를. 시간이 없어요. 다른 대학 애들은 벌써 논문 5편씩 썼다고요. 준혁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수의 연구실에서 극비 자료가 사라졌어요. 차세대 군사 로봇 설계도였습니다. 아직 발표 전이었고 국방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소리쳤습니다. 설계도가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유출됐다고. 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제 연구실은 보안이 철저합니다. CCTV 확인 결과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자료실에 출입하셨더군요. 그건 제가 연구 자료를 정리하러.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명확합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진수의 계좌로 의문의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 진수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중국 업체와의 암호화된 메일. 모두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년 가까이 함께 일했는데 이럴 수가.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어요. 단 한 명을 빼고.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혁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게요. 진수는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제자가 있다는 게. 하지만 진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범인이 바로 그 제자라는 것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조작된 증거였지만 피고인 김진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진수는 무너졌어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교도소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2년 동안 진수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아들과 딸도 연락을 끊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진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2006년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했을 때 그의 나이 54세. 하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김진수. 그 기술 유출 사건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회사는 대학도 연구소도 기업도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거리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폐자재를 정리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60세가 넘자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대국민과학기술원 교수에서 폐지 수집 노인으로. 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진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샹들리에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병원비는 다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가 망설이다 물었어요. 할아버지, 대국민과학기술원 교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뒀던 과거였어요. 옛날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이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내일 과학경진대회 나가요. 로봇 만드는 거요. 그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계속 오류가 나요. 3일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오류인데? 센서 인식률이 78%밖에 안 나와요. 85%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센서 배치가 문제일 거야. 네. 진수가 일어나 앉았어요. 종이 좀 줄래? 서연이 황급히 노트를 건넸습니다. 진수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샤샥. 놀라운 속도로 설계도가 완성됐어요. 센서를 이렇게 15도 각도로 배치하면 인식률이 92%까지 올라갈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아. 그녀가 계산을 해봤어요. 와, 정말이에요. 이론상으로 완벽해요. 서연의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0년간 폐지를 줍던 노인이 단 3분 만에 대학생도 못 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지.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와 진수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 모터 출력 계산 좀 봐주세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진수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로봇을 만지는 거였어요.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조정하면 돼요. 움직여요. 서연의 로봇이 완성될 때마다 진수의 눈빛도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경진대회 전날. 할아버지, 내일 꼭 오셔야 해요.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발이요.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서 있던 곳,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 다시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결국 대회장에 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세탁한 군용 점퍼와 해진 바지.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참가자와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초대장 있으세요? 진수는 당황했어요. 서연이 초대장을 줬는데 병실에 두고 온 거였죠. 그게 깜빡하고. 그럼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진수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거지 아니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자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달려왔어요. 경비원님, 이분은 제 초대로 오신 거예요. 학생 하지만 규정상.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복 차림. 대회 조직위원장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비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이 진수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죠. 학생, 이런 분을 초대하면 어떡합니까? 대회 이미지를. 이분이 제 로봇을 완성하게 도와주셨어요. 그게 무슨... 해유, 일단 들어오시죠. 하지만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참았어요. 서연을 위해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0개 팀이 자신들의 로봇을 선보였어요.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진수는 감탄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의 로봇은 자율주행 구조물이었어요.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까지 가는 로봇이었죠. 시작.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윙. 부드럽게 장애물을 피해가는 모습.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센서 배치. 상당히 독창적인데요.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군요. 92%. 진수가 설계한 대로였습니다. 서연의 로봇은 완벽하게 미션을 완수했어요. 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진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삐삐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다른 팀의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로봇이 제어를 벗어나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멈추라고. 학생이 리모컨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로봇은 점점 속도를 높이며 관중석으로 돌진했습니다. 위험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심사위원들도 당황했습니다. 누가 좀. 긴급 정지 버튼이 어딨어? 혼란이었습니다. 로봇은 이미 관중석 3회 앞까지 왔어요. 2초 후면 충돌할 거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가 로봇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1회 앞까지 왔을 때 진수가 무릎을 꿇고 로봇 아래로 손을 뻗었어요. 찰칵. 무언가를 분리하는 소리. 로봇이 멈췄습니다. 완벽하게. 대회장이 고요해졌어요. 진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로봇의 구동 모듈이 들려 있었어요. 배터리 연결부를 분리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위원장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단 1초 만에. 구형 모듈이네요. 2010년식 설계라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혹시 60대 후반의 심사위원이었어요. 그가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이신가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장 교수님? 장민호. 20년 전 진수의 동료였던 교수였습니다. 정말 교수님이시네요. 살아계셨군요. 오래간만입니다. 장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진수 교수. 그 유명한 기술 유출 사건이.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위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 그 사건의 당사자셨군요. 그럼 더더욱 이런 자리에. 잠깐만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방금 사람들을 구했어요. 학생, 이건 어른들 일이니. 그리고 제 로봇도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완성했어요. 할아버지가 천재 과학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교수가 진수를 바라봤어요.
교수님이 저 학생을 도와주신 겁니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교수가 서연의 로봇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센서 배치, 알고리즘 구조, 구동 방식.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1998년 논문 이론을 응용한 거네요. 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놀랐어요. 그 전설적인 논문, 적응형 센서 네트워크 이론. 맞습니다. 이 센서 배치 각도 15도 편향. 교수님만의 시그니처죠.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원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학생이 그 이론을 직접 배운 겁니까?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장 교수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연구를 하고 계셨군요. 아닙니다. 그냥 도와준 것뿐입니다. 교수님, 장 교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사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 이준혁이 자백했습니다. 대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장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2021년 이준혁이 중국에서 사업 실패로 파산했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걸 고백했어요. 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아무도 저한테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장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전화도 끊기고 주소도 알 수 없고. 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전 출소한 후 모든 연락처를 바꿨던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찾지 못한 겁니다. 교수님을. 장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았는데 진실은 3년 전에 이미 밝혀졌던 거였어요. 서연이 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원장이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무고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장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수 교수님은 대한민국 로봇공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10년은 뒤처졌을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교수님의 1998년 논문은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교수님 논문으로 공부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난의 시선이 존경과 미안함으로. 위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20년. 잃어버린 20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서연이 1등을 했어요. 시상식에서 서연은 진수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수는 무대 위에 섰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다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장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로봇공학에 살아있는 전설, 김진수 교수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하지만 진수는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 20년은 돌아오지 않는데. 시상식이 끝난 후 장 교수가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다시 돌아오시죠. 네. 대국민과학기술원에서 특별 초빙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총장님도 동의하셨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아닙니다. 장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실력 변함없으십니다.
아니, 더 깊어지셨어요. 하지만, 교수님, 장 교수가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0년을 빼앗긴 것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다시 과학자로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서연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대국민과학기술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진수는 대국민과학기술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복귀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학생들도 훨씬 많아졌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연구동 3층. 예전 진수의 연구실이 있던 곳이었어요.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계학습 연구실. 진수는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새로 오신 교수님이시군요. 소문 들었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진짜 전설의 김진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논문 저희 1학년 때 배웠어요. 사인 받아도 돼요? 진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진수는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로봇공학 특론. 강의실에는 60명의 학생이 꽉 차 있었어요. 진수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강의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은 센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수가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와. 이론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네. 강의가 끝났을 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봐.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죠.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억울했죠. 매일매일이.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진수가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한겨울 거리를 헤매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러분, 진수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실력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손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살아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다시 교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교수님, 손님 오셨습니다. 조교가 안내한 사람은 50대의 남자였습니다. 이준혁. 20년 전 진수를 배신했던 제자였어요. 진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2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20년 전 제가 교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준혁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설계도를 훔친 것도 교수님께 누명을 씌운 것도 전부 저였습니다. 진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왜? 돈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울먹였어요. 중국 기업에서 1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스승을 팔았어.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계속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돈으로 사업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빚만 남았죠. 당연하지. 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훔친 것으로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않아.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 용서해 주실 수 없겠죠? 진수는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어요. 20년. 이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것을 빼앗긴 세월. 용서. 일어나. 교수님. 일어나라고. 준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진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 20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준혁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겠어. 네. 자네도 충분히 벌을 받았잖아.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진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났어. 자네도 나도. 준혁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진수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말했죠. 이제 가. 그리고 남은 인생 바르게 살아.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2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대국민과학기술원 최고의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연구실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죠. 어느 봄날,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는 40대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의 아들 김민준이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준아.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20년 전 아빠를 버렸어요. 아빠가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아빠가 무고했다는 것. 괜찮다.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아빠. 대신 진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20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쓰레기장에서 만난 그 소녀. 이서연, 이제는 대국민과학기술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강당 신입생 환영식 연설자로 대표자 이서연의 발표가 끝났어요. 진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연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서연이 진수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요. 내가. 네.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을 쓰레기장에서 보내면서도 과학을 포기하지 않은 분. 모든 걸 잃어도 실력만은 지켜낸 분.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당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진수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노 교수는 여전히 연구실에 불을 밝히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20년을 잃었지만 진수가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얻었구나. 쓰레기장에서 배운 겸손, 밑바닥에서 익힌 끈기, 그리고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서느냐구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 진수 씨의 대사가 깊은 감동의 여운을 남기네요.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든 사연 채널이 당신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